김수영의 중개사 TV 부동산을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 자, 부동산 뉴스와 그 다음에 정치에 관련된 선거에 관련된 전망을 아울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 대한 판도에 따라서 정권에 대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흐름의 부동산 정책이 바꿔지면 우리의 서민들의 부동산의 투자와 또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삶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또는 정권에 대한 교체를 해야지만 이 지금에 어긋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그나마 정상화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김수영의 중개사 TV에는 부동산의 정부의 정책과 근거에서 선거에 대한 대선의 결과 때까지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중심으로 뉴스를 근거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호불호가 틀리겠지만 정파와 이념과 지역에 관계없이 일단은 법치와 헌법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대의명분만큼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서민들은 결국은 왜곡된 정부의 진영 논리로 인해서 서민들만 삶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현상이라고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어느 정파를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야 지역적인 기반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월급쟁이로 자기의 이속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 국민의 상식과 헌법 정신의 또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시대에서는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어떠한 정책에 대한 미스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이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예전에 이해창 대표의 못다 이뤘던 법치와 헌법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동산에 대한 흐름과 정치에 대한 선거에 대한 흐름을 연결해서 부동산 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일보 2021년 3월 12일자 중앙일보 김원 한은하 기자의 뉴스를 봅니다. 자, LH 독점적 지위로 부작용 공공주도 주택 공급 개선해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명이 연루됐다는 10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LG 직원들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차명이나 제3자 거래, 명의신탁 거래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자, 정부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LH 사태로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 반발도 거세다. 자, 토지주와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하는 LH가 정 총리의 표현대로 회복 불능 상태로 신뢰가 추락하면서 2사 공급 대책 자체가 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룡이 된 LH가 주도하는 택지 개발이 앞으로 필요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LH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파생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요, LH 직원들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신도시 발표 전까지 대상지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방식이 투기 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 신태수 지존 대표는 신도시 예정 단계부터 자,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해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면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토지보상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제 수용 방식의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민과 토지주는 땅을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진영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유주와 마찰을 줄이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이주민 택지 등 다양한 당근책을 줬지만 혜택은 투기 세력에 돌아갔다. 보상책이 원주민을 보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등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다. 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민간의 역할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이상 중앙일보 2021년 3월 12일자 김원 한은화 기자의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근거로 부동산을 예측해 보겠는데 이제 정부 주도의 부동산의 정책이 힘을 싣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부 주도의 민간 주도의 다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 주도로 박원순 시장 이후로 박원 시장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정치했을 때 개인 민간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물론 투기가 많이 형성이 됐죠. 자,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이제 정부 주도로 자, 공급 정책을 짜려고 했는데 정부가 LH가 더 공룡이었죠. 더 심한 비리를 저질렀죠. 이건 아예 정보를 아예 만들었죠, LH가.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이사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민간 주도에 보완을 하면서 투기 세력을 억제하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진행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봅니다. 자, 그때까지 민간 주도에 대한 진척이 지연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을 너무 섣불리 믿고 그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선거에 대한 아주 불안 심리가 높죠. 정부에 대한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특히 정부가 자, 공정성을 외치지만 공정성이 아니죠. 그리고 의원수에 대한 180석에 대한 의석을 믿고 너무 일변도로 사회주의적인 또는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짜는 거죠. 공정과 신뢰도 모르고 정권의 연장 차원으로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내걸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선 가도에 대해서 김수영 중개사 TV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머니투데이 2021년 3월 13일자 윤석열 전 총장 야권 어느 쪽이든 대선 출마 시 지지율 45%가 나왔다는 이창명 기자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2021년 3월 13일 이창명 기자의 윤석열 전 총장 야권 어느 쪽이든 대선 출마 시 지지율이 45%가 나왔습니다. 자, 제3세력 후보 출마할 때 찍겠다가 45.3%,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경우 찍겠다가 45.2%로 거의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제3세력 후보로 나오든 국민의힘 후보도 나오든 지지율이 45% 수준을 보였다. 자, 1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야권 어느 소속 후보로 출마하든 윤 전 총장이 확장할 수 있는 지지자의 규모는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자, 지지 정당별로는 응답이 크게 갈렸다. 자, 국민의힘 지지자의 80%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출마 시 찍겠다고 답했고 77.5%는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찍겠다고 답했다. 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8%는 국민의힘으로 출마 시 찍지 않겠다고 했고 제3세력 출마 시 찍지 않겠다는 89.4%로 더 높았다.
자,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 60, 70대 10명 중 6명 정도는 찍겠다고 응답한 반면 30대와 40대는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섰다. 자, 50대에서는 투표 의향이 팽팽하게 갈렸다. 자, 20대에서는 찍겠다 34.8%보단 찍지 않겠다 48.7%로 부정응답이 많았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6.5%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 또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때 보수 성향자에게는 찍겠다는 응답이 66%로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자에게는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68.4%로 다르게 나타났다. 자, 중도 성향자에게는 찍겠다 49.6%대 찍지 않겠다 43.8%로 팽팽하게 갈렸다. 자, 이게 머니투데이의 이창명 기자의 뉴스. 윤석열 총총장 어느 야권 어느 쪽이든 대선 출마 시 반드시 지지하겠다 45%로 나왔다는 여론조사의 뉴스 진행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선일보 2021년 3월 12일자 원선우 기자의 뉴스입니다. 자, 대선 지지율 이재명, 윤석열 24%로 공동 1위가 됐다. 자, 한국갤럽 조사 윤석열 15포인트가 폭등했다. 이낙연 11%.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났다. 자,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1일간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는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24%로 나타났다. 자,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오른 24%로 이 지사와 동률이었다. 자, 이 지사 선호도는 인천, 경기 35%, 광주, 전라 36%, 자, 남성 31%, 40대 41% 등에서 높았다. 자, 민주당 지지층의 43%가 이 지사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뽑았다. 자, 윤 전 총장은 대구 경북 37%와 대전, 세종, 충청 30%에서 30%의 지지를 얻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의 64%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1%로 전날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순위는 3위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3%, 무소속 홍준표 의원 2% 순위였다. 자,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기사 46%, 윤석열 전 총장 40%, 이낙연 위원장 31%, 안철수 대표 27%, 홍준표 의원 20% 순이었다. 자, 내년 대선 투표 의향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당 유지론보다 우세했다.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8%였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40%였다. 13% 의견은 유보했다. 자, 이번 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2021년 3월 12일자 원선우 기자의 대선 지지율 이재명, 윤석열 24% 공동 1위에 났다는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 대선 지지율이 2020년 1월 3주째, 2020년 3월 2주째 기준으로 자, 2001년 1월 달에 거의 이 윤석열 총장이 13%, 9%가량 떨어졌는데도 바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24%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들이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한 어느 한 인물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파상적인 음해와 평가 절하에 대한 정치권의 나팔수들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이 저는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도 기대되고, 자, 어떠한 행보와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그 단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자, 공정과 정의가 바닥을 쳤다는 것은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자, 서민들은 비록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있는 이미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떠한 국회의원들도 평가 절하에 대한 온색적인 비난을 하더라도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닐 거라는 진실이 됩니다. 자, 이제는 교수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명망이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진영에 대한 논리만을 갖다 붙인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평가를 절하더라도 지지율이 함부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자, 한계가 있죠. 자, 형수에 대한 단어와 그리고 원리 원칙보다는 자, 임기응변과 어떤 모사,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한다는 어떠한 자, 임기응변, 자, 이런 것에 대한 선이 좀 굵지는 않죠. 자, 윤석열 총장과 양자 구도할 때는 국민들이 그대로 선이 굵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산한다든가 잔꾀를 부린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 이미지와 정도를 뚜벅뚜벅하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 간의 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 대결을 과연 친문 세력에서 그대로 용인을 할 것인지. 자, 그러면 야권은 결집되는 거고 여권은 이재명 지사와 다른 제3대안의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불편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전 총장의 이미지와 그 세력이 합해진다면 충분히 대선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개인적으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정통 엘리트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지역과 이념을 떠나서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로 쇼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다음 또 뉴스에 대한 분석을 보시면 윤석열 검찰 전 총장의 후보의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호감도도 40%까지 올랐다는 것. 거의 이재명 현 지사와 46%, 윤석열 40% 거의 이제 차이가 없죠. 자, 이미 호감도나 또는 지지도, 선호도가 윤석열 현상으로 할 만큼 자,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의 세를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제3의 지대사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100명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자, 윤석열 총장의 정치 기반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2000년, 2021년이죠. 이런 대선에서 아직까지 자, 보수냐, 진보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보수적인 정당이 다시 한번 보수의 기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윤석열 검찰 전 총장의 뉴스와 더불어 부동산의 뉴스를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불확정한 정부 현상에서 자, 부동산 투자는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세가 잘 나오는 상가 건물이라든가 사무실 또는 점포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월세 대비 투자를 한 게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점을 찍는 주택, 아파트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정부에 대한 이사 정책으로 어떤 공공대책 후보지에 섣불리 뒤늦게 투자해서는 이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한 정책보다는 가장 정통적으로 이제는 월세가 그나마 잘 나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점에 상가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에 투자를 눈에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부동산 뉴스를 전해주는 김수영 중개사TV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안착과 성공적인 대선을 바라보는 심정에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뉴스와 부동산 뉴스를 계속 읽어드리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